여러분 안녕하세요. 백건강입니다. 오늘은 많은 시니어 남성분들이 은근히 고민하면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전립선 건강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서 잠을 설치고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는 느낌 때문에 답답하거나 앉았다가 다시 일어날 때 불편함이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전립선이라는 기관의 변화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작은 세무로 방광 바로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고 요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크기는 호두만큼 작지만 하는 역할은 무척 중요합니다.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서 생식 기능을 돕고 요로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 남성의 절반 가까이가 전립선 비대증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비율은 더 올라가고 80대에 이르면 거의 대부분이 경험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즉, 이건 일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전립선이 커지면 문제가 될까요? 전립선이 요도를 둘러싸고 있다 보니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주 가고 싶어지고 갑자기 급하게 마려운 느낌도 듭니다. 밤에 몇 번씩 화장실을 가느라 깊은 잠을 못 자는 경우도 많죠.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생활 불편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소변이 자꾸 남다 보면 방광 기능도 약해지고 심하면 신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이 방치될 경우 소변이 전혀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라는 응급 상황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립선 건강은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나이가 들면서 변형되고 전립선을 자극해 크기를 키우는 겁니다. 게다가 서구화된 식습관, 운동 부족, 그리고 만성 질환인 당뇨, 고혈압 같은 것도 전립선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전립선이 커지는 것, 즉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암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대증은 양성, 즉 암이 아니고 생명을 위협하는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증상을 무시하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다른 합병증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작지만 중요한 기관이다. 나이가 들수록 거의 모든 남성에게서 커진다. 커지면 소변 문제가 생기고 방치하면 위험하다. 그리고 비대증과 암은 다르지만 둘 다 건강 검진을 통해 조기에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 하고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전립선 건강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구체적인 증상들과 병원에 반드시 가야 하는 경고 신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전립선이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소변 줄기가 약해집니다. 예전에는 시원하게 쭉 나가던 소변이 점점 힘이 없어지고 중간에 끊기거나 한참을 기다려야 겨우 나오기도 합니다. 이건 커진 전립선이 요도를 눌러 길을 좁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잔뇨감, 즉 소변이 다 안 나온 것 같은 답답함입니다. 화장실에 다녀와도 시원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또 가고 싶어집니다. 이 증상이 오래되면 방광에 부담이 쌓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야간뇨입니다. 밤에 한두 번 이상 깨서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3번, 4번 이상 반복된다면 전립선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수면의 질까지 떨어뜨리니 삶의 만족도가 확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급뇨입니다.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찾는데 참을 수가 없어 당황한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전립선과 방광이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장 심각한 단계가 바로 소변이 전혀 안 나오는 상태. 의학적으로 급성요폐라고 부릅니다. 이 상황이 오면 극심한 통증과 불안감이 몰려오고 응급실로 바로 가야 합니다. 이건 전립선 건강을 절대 방치해선 안 된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이런 증상들이 꼭 전립선 비대증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전립선염이나 드물게는 전립선암 같은 다른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나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립선 건강은 남성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이고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제때 대응하는 게 가장 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오늘 당장 실천하시면 분명 몸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립선 건강은 약이나 수술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물 섭취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전립선 때문에 소변이 잦아지니까 물을 일부러 덜 마십니다. 하지만 이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방광에 자극을 줘서 증상을 더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낮에는 충분히 물을 마시고 저녁에는 조금 줄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약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카페인과 술입니다.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 같은 카페인 음료는 방광을 자극해 소변을 더 자주 보게 만듭니다. 술도 마찬가지로 전립선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에 술을 마시면 새벽에 화장실을 여러 번 가야 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능하다면 줄이고 꼭 드셔야 한다면 낮 시간대에 가볍게 즐기는 게 좋습니다. 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서는 항산화 식품이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보호에 탁월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토마토를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토마토 소스, 토마토 스튜 같은 요리도 훌륭합니다. 또한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도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건강에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연어, 고등어를 자주 식탁에 올리시는 걸 권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기름진 고기, 튀김, 가공육은 전립선에 염증을 일으키고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비만은 전립선 질환을 더 악화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이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동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전체적인 남성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특히 걷기, 자전거 대신 가볍게 뛰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오래 앉아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압박이 갈 수 있으니 안장 패드를 활용하거나 운동 시간을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케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기 참을 때 쓰는 근육, 즉 골반저근을 조여주는 운동인데요. 이걸 하루에 10번 세트로 해주시면 방광 조절 능력이 좋아집니다. 남성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요실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생활 습관 중 또 하나 중요한 건 배뇨 습관입니다. 소변이 마려우면 무조건 참지 말고 제때 가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억지로 짜내듯 힘을 주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중 관리와 규칙적인 검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체중이 늘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염증 반응도 증가해 전립선 문제가 심해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게 최고의 예방책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남성이라면 1년에 한 번씩 전립선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증상이 있는 분은 더 일찍, 더 자주 검사를 권합니다. 이 모든 관리법의 공통된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전립선이 불편을 일으키기 전에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 여러분이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달라질 겁니다. 물을 적절히 마시고
카페인과 술을 줄이고 토마토와 견과류 같은 건강한 음식을 챙기고 운동과 배뇨 습관을 개선하는 것, 그리고 체중 관리와 정기 검진을 통해 예방까지 챙기시면 전립선 건강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방과 생활 관리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전립선 질환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어떤 신기술들이 있는지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건 약물 치료입니다. 전립선이 커져서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막히는 증상이 있으면 의사들은 주로 두 가지 계열의 약을 처방합니다. 하나는 알파 차단제입니다.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입구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줄기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효과가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바로 살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다른 하나는 5알파 환원효소 억제제라는 약입니다. 이건 전립선 자체 크기를 줄여주는 약입니다. 효과는 6개월 이상 꾸준히 먹어야 나타나지만 장기적으로 전립선 비대를 완화시켜줍니다. 대부분은 이 두 가지를 병용하기도 합니다. 약물 치료로도 해결이 안 되면 다음 단계는 시술과 수술입니다. 예전에는 전립선이 커지면 개복 수술로 절제했지만 요즘은 대부분 내시경을 통한 수술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TURP라고 불리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말 그대로 요도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서 전립선 일부를 깎아내 소변기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50년 넘게 가장 표준적인 수술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더 발전된 수술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수술입니다. 고출력 레이저로 전립선을 깎거나 증발시켜 소변기를 확보합니다. 출혈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적용됩니다. 또 하나 주목받는 게 홀랩 수술입니다. 홀뮴 레이저로 전립선 조직 전체를 떼어내고 잘게 잘라 방광을 통해 빼내는 방식입니다. 재발률이 낮고 장기적으로 효과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각광받는 비수술적 시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립선 동맥 색전술입니다. 혈관 안으로 카테터를 넣고 전립선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을 막아 전립선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피부에 큰 상처를 내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이 약한 고령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또 최근에는 수증기 치료라는 것도 나왔습니다. 고온의 수증기를 전립선 조직에 주입해 그 열로 전립선 세포를 죽이고 크기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간단하고 회복이 빠르지만 아직은 장기적 데이터가 축적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암일 경우는 어떨까요? 전립선암이 발견되면 상황에 따라 치료가 달라집니다. 초기 암은 크기가 작고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적극적 감시 요법을 하기도 합니다. 즉 당장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이건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암이 더 진행된 경우에는 수술적 절제, 즉 전립선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로봇 수술이 많이 보급되어 정밀하게 전립선을 절제하면서 신경 보존을 최대한 해 성기능이나 배뇨 기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방사선 치료와 호르몬 치료도 중요한 축을 차지합니다. 방사선은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방법이고 호르몬 치료는 남성 호르몬을 차단해 암세포 성장을 늦추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고 병용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최신 연구 방향입니다. 요즘 의학계에서는 유전자 검사, 면역 치료, 표적 치료 같은 신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분석해 개인에게 맞춤형 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일부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전립선 질환의 치료는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처음에는 약물, 그 다음은 내시경 수술이나 레이저, 필요하면 새로운 시술법까지, 암이 되면 적극적인 수술, 방사선, 호르몬 치료, 그리고 미래에는 맞춤형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은 조기 발견입니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치료를 훨씬 간단하게 하고 삶의 질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전립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사실 약이나 수술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족의 관심과 지지입니다. 시니어 남성분들이 전립선 문제를 겪을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창피하다, 말하기 부끄럽다입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혹은 성기능이 약해질 때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 혼자 참고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 더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가족의 이해입니다. 아내나 자녀들이 먼저 이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특히 아내분들이 남편의 증상을 관찰하고 병원에 가도록 권유하는 경우 실제로 조기 진단율이 크게 올라갑니다. 가족의 역할은 단순히 병원에 데려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을 함께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늦게 물이나 술을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아내나 자녀가 아버지, 저녁에는 물 조금만 드세요, 술은 줄이셔야 해요 하고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함께 운동하는 것도 좋습니다.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은 전립선 건강뿐 아니라 혈관, 심장, 당뇨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같이 산책을 나가면 환자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서적인 지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단순히 소변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자존감과 성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 남자로서 무가치하다는 생각을 하며 우울증까지 겪습니다. 이럴 때 배우자가 당신은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건강하게 오래 함께 살고 싶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아버지가 증상을 숨길 때는 자녀들이 정기검진을 선물처럼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생신에는 건강검진 쿠폰을 드릴게요 하고 웃으며 건네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환자가 치료를 받은 후 회복 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수술이나 시술 후에는 배뇨 습관이 달라지거나 일시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럴 때 가족이 옆에서 격려하고 식습관을 도와주면 회복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 바로 대화의 분위기입니다. 전립선 문제는 민감하고 남성에게는 자존심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쉽게 입을 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버지, 요즘 밤에 잠 잘 주무세요? 화장실 자주 가시는 거 힘드시죠? 이렇게 배려 있는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이 함께 해야 할 중요한 행동은 정보 공유입니다. 전립선 질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족이 같이 공부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민간요법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에만 의존하지 않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과 생활습관 개선법을 함께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결국 전립선 건강은 환자 혼자 지켜내는 게 아니라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입니다. 아버지 혼자가 아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드린다는 메시지가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기간 관리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 관리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습관을 잘 들이는 게 가장 좋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핵심입니다. 붉은 고기, 특히 기름진 육류를 과하게 먹는 것은 전립선 비대와 암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반대로 토마토, 브로콜리, 콩류, 녹황색 채소는 전립선 건강에 좋은 대표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전립선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 호르몬 균형을 도와줍니다. 물 섭취도 중요합니다.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하지만 저녁 늦게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자주 가면 숙면이 깨지고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낮 시간에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저녁에는 2시에서 3시간 전부터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약보다 강력한 예방법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체중을 조절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며 혈액순환을 촉진해 전립선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단, 오래 앉아서 자전거를 타면 전립선에 압박을 줄 수 있으니 안장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체중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복부 비만은 전립선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입니다. 뱃살이 많아질수록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고 그 결과 전립선 비대가 심해집니다. 따라서 허리둘레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기검진입니다. 50세 이상 남성은 반드시 매년 전립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전립선암 환자가 있거나 소변 증상이 나타난다면 더 일찍, 더 자주 검사해야 합니다. 혈액 검사로 PSA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장 수지 검사나 초음파를 통해 전립선 크기와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단지 배뇨 문제만이 아니라 남성의 삶의 질 전반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수면, 식습관, 성기능, 정신 건강까지 모두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 하고 넘기는 순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지키려면 첫째, 균형 잡힌 식사와 체중 관리. 둘째, 규칙적인 운동과 적절한 수분 섭취. 셋째, 정기적인 검진과 조기 발견. 넷째, 가족의 관심과 정서적 지지. 이 네 가지가 평생 전립선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미 증상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배뇨가 시원하지 않다면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건강 문제입니다. 빨리 진단받고 치료하면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채널은 꼭 필요한 건강 정보만을 따뜻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곧 가족의 행복이고 100세 시대를 지켜내는 힘입니다.